둘, 셋. Hola todos! Me llamo Minji. 네, 려모 유정. 오늘 저희가 이걸 왜 입고 왔죠? 자, 여러분, 이거는 판초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걸 입은 이유는 여행 꿀팁이랑 이제 저희들이 겪은 좀 에피소드랑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 여행 가는 걸 살짝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부담감을 좀 줄여주고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유정 씨는 중남미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를 다녀왔어요. 민지 씨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별로 안 다녀왔는데 멕시코에서 교환학생 한 다음에 그 인접 국가인 페루랑 칠레 이렇게 두 나라만 더 추가적으로 다녀왔습니다. 페루 하면 사실 마추픽추인데 마추픽추가 딱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개인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투어를 껴서 가야 되는 건지 이거 약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대부분 투어로 가요. 마추픽추 투어를 이제 쿠스코에서 여행사를 찾아서 마추픽추까지 가는 형식인데요. 저의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국인이 파비앙 여행사라는 곳을 이용을 해요. 파비앙 여행사에서 마추픽추 여행을 끊어주면은 저희는 이제 거기에 돈 한 사람당 230솔이었나 그런데 300불 아니에요? 불 아니에요? 솔이에요. 소리예요? 페루는 솔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안에 기차 표 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마추픽추가 원래 1박 2일 투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들리는 거에는 그 표값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따로 돈도 들고 가주셔야 되고요. 투어 하다가 마지막 날에 마추픽추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짐 1박 2일이니까 그거 잘 챙겨가셔야 되고 알로에 젤 무조건 챙겨가세요. 선크림도 챙겨가시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보통 이제 여행사 끼고 가는 거네요? 네. 마추픽추 갈 때 제발 버스 타고 가세요. 걸어서 가지 마세요. 진짜 험난해요. 여기 걸어서 간 사람 바보가 있는데 뻥이야. 아무튼 대부분 버스 타고 가는 게 진짜 좋아요. 왜냐면 진짜 가파르거든요. 그리고 엄청 걸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기가 알파카가 같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그게 생각하는 이런 예쁜 알파카가 아니라 진짜 야생 알파카예요. 맞아, 약간 그래서 누렁이들. 맞아요. 근데 저희는 걔네한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걔네 보호구역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걔네는 저희한테 접근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무서운 게 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알파카 두 마리가 저희 향해서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뛰어.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죽는 줄 알고 진짜 소리 꽥 지르면서 이러면서 막 피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를 차진 않았어요. 근데 제 옆에 오더니 진짜 이러고서는 막 가만히 여기 요 거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죽는구나 이랬는데 가만히 있어서 같이 셀카 찍었어요. 약간 반전인데요? 저 셀카 찍었는데 근데 걔가 좀 표정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걔 표정을 되게 잘 지었어요. 여기 사진 첨부해서 올릴게요. 아무튼 맞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추픽추 보통 한 다음에 비니쿠카를 많이 가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지. 진짜 마추픽추도 생각보다 진짜 체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날에 비니쿵카를 잡았어요. 근데 문제가 비니쿵카가 새벽에 출발하거든요. 진짜 체력 안 돼요. 저 그래서 결국 안 갔습니다. 저는 돈을 날린 거죠. 날렸군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비니쿵카 다들 무지개산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고도가 진짜 우유니 사막보다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고도 진짜 높아서 고산병도 장난 아니고 말 타고 가도 힘들고 걸어가도 힘드니까 진짜 체력 그때까지 잘 비축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제발 마추픽추랑 하루 정도 그 건너뛰고 잡으세요. 페루는 볼 곳이 많기 때문에 좀 일정을 널널하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널널하게 잡으셔야 돼요. 진짜 죽어요. 슬링샷은 그 쿠스코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쿠스코 거기에 사막 스퀘어가 있어요. 거기에 거의 모든 여행사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행사들마다 다 그렇게 세트로 팔아요. 마추픽추 세트.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슬링샷 플러스 비니쿵카 세트였어요. 물론 비니쿵카 못 갔고요. 슬링샷을 그래도 했는데 슬링샷 혹시 다들 아세요? 슬링샷이요? 모르겠는데. 번지 점프 반대 개념이에요. 번지 점프는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슬링샷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있나요? 있어요. 영상 스타트. 보셨어? 이게 진짜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거 약간 신체 포기 값도 써요. 그러니까 신체 포기 값서라기보다는 뭔 사고가 일어나도 내 책임이다라는 느낌에 담긴 뉘앙스의 계약서를 씁니다. 그걸 탔어요? 네, 전 그때 겁이 없었으니까. 약간 그때 철도 없었고 그냥 그랬어요. 네.
진짜 수고했네요. 그리고 페루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이카인데 이카 투어. 이거 진짜 사막 투어로 유명하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잡아요? 진짜 이렇게 다 남미에 볼 게 많은데 이걸 일일이 잡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잡아야 되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해요. 사실 근데 보통 숙소는 한 여행지에선 대부분 잡아놓고 가잖아요. 근데 이카에 있는 제가 이용한 호스텔은 호스텔 플러스 버기 투어까지 해주는 곳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호스텔이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뭐 바나나 블라블라 호텔이 있어요. 거기가 예약을 하면요, 방 플러스 버기 투어 무료 제공, 그리고 조식까지 무료 제공입니다. 그 조식 진짜 맛있지 않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꼭 가셔야 돼요. 조식 등장! 그래서 버기 투어 때 좀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발 이쁜 옷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버기 투어 할 때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입으시면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체육복 입고 갔어요. 그리고 선글라스 무조건 있어야 돼. 그 버기 투어가 이렇게 차가 빨리 가는데 막 모래가 막 싸다고 때리고 눈 들어가면 진짜 아파요. 눈 싸다고? 진짜 모래 싸다고? 진짜 모래 싸다고 엄청 하니까 제발 선글라스 끼시고 모자 있어야 돼요. 사막이 햇빛 뜨거우니까. 그리고 또 선크림 많이 바르고 가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멕시코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네. 저는 멕시코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음, 막 이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맨날 총 나오고 마약하고 카르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맨날 위험한 도시라고 소식을 들으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막 엄청 체감이 많이 되나요? 솔직히 치안이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간간이 강도가 맞았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이러니까 사실 체감으로는 무서운데 사실 막상 밖에 나가면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직접 겪으신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직접 겪은 적은 없고요. 저랑 같이 놀러 갔던 친구가 강도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강도가 무서운 게 바로 달라고 했을 때 주면 사실 해코지까지는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좀 저항을 했더니 진짜 눈이랑 얼굴을 좀 많이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만약에 강도를 절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하면 그냥 주는 것을 약간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이거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남미 여행에서도 그런 걸 추천드려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가짜 핸드폰이랑 가짜 돈을 좀 갖고 다니자고. 맞아, 이거 진짜 꿀팁. 진짜 가짜 돈이랑 가짜 돈 좀 갖고 다니세요. 맞아. 이게 만약에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거 내 핸드폰이야 가져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 막 몸을 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들은 게 있는데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택시보다는 우버를 좀 더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 우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일단 우버는 좀 더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또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우버 운전자들의 그 리뷰 같은 거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전한데 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택시 드라이버라고 속이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어디로 데려간다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멕시코 현지인들도 웬만하면 택시보다는 우버를 타라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우버만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버 가격이 정말 싸요. 한국의 버스 기본 요금 정도였던 것 같고 더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스페인 살았을 때 멕시코 친구들이 진짜 파티를 많이 열었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래서 혹시 멕시코 전체가 좀 약간 그런 파티 문화가 정말 그렇게 약간 보편화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집에서 일주일에 3번을 파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홈파티가 아니라 다들 스피커에 디제잉 기구를 이용해서 파티를 했었는데 Sí, claro que sí. Claro que sí. 저는 또 너무 제가 보수적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제가 엄청 컴플레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컴플레인은 먹히지 않았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파티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끄러웠는데 가면 갈수록 재밌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많은 친구들을 파티에서 알 수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좀 그런 거를 낯설어하고 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파티에 참여하고 하는 태도가 정말 멕시코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 교환학생 학교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이제 근처 술집을 잡던가 아니면 대강당에서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클럽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응. 이번엔 좀 이제 좀 넘어가서 여행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 막 멕시코 하면 다들 막 신혼 여행지 혹은 뭐 학생들이 진짜 막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로 칸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칸쿤 혹시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예산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음. 칸쿤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 다른 좀 추천해줄 곳 있나요? 멕시코 교환학생을 한다면 그래도 여기는 가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칸쿤을 못 가서 좀 아쉬웠던 나머지 그 현지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좀 가까운 호수를 데려다 줬어요. 이 푸에블라의 아틀릭스코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되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이 물 자체가 뜨겁거나 이제 차갑거나 하지 않아서 굉장히 수영도 많이 즐길 수 있고 근처에 이제 멕시코 음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장 같은 게 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만약에 칸쿤을 갈 만약에 상황이 안 된다면 푸에블라 때 이제 잠시 이 아틀릭스코를 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를 네이버에 쳤을 때는 아무데도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진짜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약간 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사실 제일 좋죠. 맞아요. 거기 진짜 너무 물가도 비싸고. 싸고 가기도 사실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푸에블라에 사신다면 한 번쯤은 가보실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뭐죠? 우정씨? 제가 남여행 갈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들을 좀 몇 개 골라봤어요. 첫 번째가 바로 배낭입니다. 남미 같은 경우는 요체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캐리어를 들고 있으면요 뺏길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몸에 딱 붙어 있고 좀 고정을 하니까 좀 가져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배낭도 그냥 배낭 아니고요. 여행용 그런 배낭을 사셔야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유롭게 확장도 가능하고 다시 축소도 가능해요. 보면은 얘 같은 제가 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작은 배낭이 주어져요. 근데 이 배낭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이 말 때 확장을 했다가 다시 불어주면은 이렇게 다시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여행 가실 때 이렇게 대부분 많이 챙겨가시기 때문에 다들 브랜드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해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임태그 무조건 달아주셔야 돼요.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자물쇠인데요. 이 자크에서 뭐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물쇠가 진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 빨간색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공항 안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자물쇠가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잘라버려요. 이런 거는 이런 표시가 있는 제품은 뭐 공항 내에서 그런 특별한 열쇠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공용 열쇠가 있어서 그걸로 뚫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약간 의심되는 물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딱 열어서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럼 자물쇠도 안 버리고 정말 좋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는 다른 거긴 한데 알로에 젤이에요. 알로에 젤이 정말 필요한데 남미가 진짜 햇빛이 진짜 세요, 여러분. 저 진짜 우유니 사막 갔다가 피부가 벗겨졌어요. 그 정도로 정말 세니까 알로에 젤 무조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탄 부분 열심히 꼼꼼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른 중요한 물품들은 그냥 거기 가서도 사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남미도 다 사람 사는 곳이어서 기본적인 물품은 다 팝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어떻게 저희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좀 부담감이 덜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y Adiós.